네, 안녕하세요. MI전략연구소 김용환입니다. 오늘 청년 창업, 청년몰에서 창업하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정도 우리 청년 창업이나 그다음 전통시장, 상권과 관련돼서 컨설팅이나 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들은 주로 이제 청년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청년몰에 도전하는 청년 상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우리 청년몰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몰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청년몰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아마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봐왔던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포에 있는 눈꽃마을, 그 다음에 대전의 청년구단, 그리고 여수의 꿈드랑몰.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보니까 창업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같은 이런 지원하는 행태들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백종원이가 모든 청년몰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수십 개의 청년몰 중에서 방금 예를 들었던 여수의 꿈드랑몰이나 대전의 청년구단, 신포의 눈꽃마을과 같은 이런 청년몰들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결과들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매스컴에서 이렇게 띄워주게 되면은 뭐 장사가 좀 잘 되고 손님이 모이기도 하지만은, 또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결과들이 그렇게 신통치만은 않다는 얘기들도 아마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뭐 스타트업도 도전하고 우리 청년 상인과 같은 장사에도 도전하고 아마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공률은 높지 않죠. 그 중에 일부는 성공하고 아주 많은 경우는 뭐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도전을 통해서 성공의 결과들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몰은 한편으로 보면 그 과정의 뭐 일환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장사의 경험을 쌓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공의 성과들을 맛보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사에 도전할 때 청년몰이라는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또 청년 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장사에 도전해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해보자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년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몰은 출발은 이런 차원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수많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소위 말해서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것들은 스타트업 지원 창업들이 있죠, 그죠? 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뭐 창업 성공 패키지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상인 지원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상인 자체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별로 없고요. 사실은 전통시장과 연계되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청년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몰 지원 사업은 출발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잃고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면서 우리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몰 프로그램은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내에 청년 상인을 유입해서 활력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위 말해 창업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상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하는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를 통해서 문화체험이나 쇼핑이나 지역 민가의 소통들이 융합한 복합몰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청년 상인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몰은 전통시장의 특정 구역, 일정 구역 내에 약 20개 이상의 점포가 집접되어 있는 행태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청년 상인들이 모여 있는 공간, 이래서 청년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몰은 사실은 이 지원 사업이 된 것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부터 출발을 했고요. 정부가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 상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져 있고요. 크게 지원들은 기반 조성, 몰 조성,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확장된 시설,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행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동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 상인들의 개별 점포에 대해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 또 그 과정에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기술 전수와 같은 메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홍보 마케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적게는 1년, 많게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행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점포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청년몰들이 문을 닫았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은 이 지원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점포 임차료 부담이 생기니까 이렇게 폐업을 하거나 또는 딴 데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포에 대한 기반 조성이나 또는 몰 전체에 대한 기반 조성.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수나 또는 청년구단이나 신포 청년몰에서 본 것과 같이 대개 개별 점포들이 직접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푸드코트와 같이 고객들이 음식을 먹는 이런 공간들이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과정에 창업 교육이나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본 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 창업자들이 메뉴 개발이나 또는 장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역량을 제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이나 각 청년몰에 맞는 메뉴나 레시피 개발 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문가의 기술 지도나 또는 홍보 마케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몰 청년 상인의 지원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이고요.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은 아무래도 청년몰의 청년 상인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 오디션이나 심층 면접이나 그리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전 평가와 최종적으로 합격자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좀 살펴보면은 1차적으로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적격 심사,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 평가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와 또 하나가 사업 계획서가 되겠죠. 그죠? 1차적으로 선정이 되어야지 심층 면접이나 다음 과정들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발 과정의 준비를 위해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 그게 음식이든 아니면 공방이든 또 다른 요소든 간에 여기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2차로는 1차에 통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면접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 발표, 토론, 팀 플레이 등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과 인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창업 지원 사업에 무슨 인성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청년몰 사업이 일반 창업 지원 사업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협동이라는 협력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몰은 혼자서 창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년몰이라는 공간에 약 20여 명의 청년 상인들이 공동으로 장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개별적으로 영업시간이나 소위 말해서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전체 청년몰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 청년 상인들이 공동으로 협동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몰에 도전하는 청년 상인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 나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상인들과의 협동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 정말로 창업의 뜻을 두고 도전하고자 하는 거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같이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차는 기초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사업 계획서를 고도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아이템 제작에 대한 검증, 전문가를 통한 검증과 창업 기초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과 사업 계획서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전문가와 사업단장이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4차는 심화의 과정을 통해서 심화 교육, 즉 위생이나 친절이나 VM들이나 인테리어나 마케팅과 고객 관리 등과 같은 좀 더 전문적인 심화 교육을 하게 되고 전문가 1대1 매칭을 통해서 소위 멘토링, 코칭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또 평가를 받는 과정들이 되겠고요. 이 과정 이후에 성공 실패 사례를 통해서 즉 선후배 청년몰에 먼저 도전하신 분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더 끌어올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차로는 실전 평가를 통해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체험 점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도 보면은 청년 상인들을 우리가 지역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과정들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상인, 그리고 정말로 의지가 있는 상인, 그러면서도 역량을 보유하고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인들을 선발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내가 역량을 갖고 있는 청년 상인도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역량을 끌어올리고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서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는 청년 상인들도 우리 청년몰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가 청년몰 창업에 도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차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몰에 대해서 앞에 잠깐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청년몰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까? 나는 대상이 되는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청년몰의 지원 자격은 단순합니다. 만 39세 이하, 우리가 창업 지원 사업에서 청년이라는 정의를 할 때 만 39세까지를 우리가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청년하고 좀 다른 개념을 정의하고 있죠. 일반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10대, 20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청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만 39세까지를 우리가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상인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정부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 벤처 지원 사업에서도 만 39세까지를 청년 창업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몰에 지원하는 자격에서는 만 39세 이하에 소위 말해서 내가 청년몰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확고한 아이템, 내가 준비한 아이템이나 이걸 통해서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청년몰 사업은 일반적인 벤처 창업이나 이거하고 다른 부분들은 벤처 창업이나 스타트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 사무실에 출근하느냐 또는 매장을 오픈하느냐 이 개념이 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하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내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재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유연 근무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몰 상인,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은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년몰은 전통시장의 영업시간하고 유사하게 영업시간이라는 걸 갖다가 공통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청년몰에 방문했는데 어떤 점포는 문을 열고 있고 어떤 점포는 문을 닫고 있고 또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실제 기존의 청년몰들이 많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업시간과 또는 청년 상인 중에 일부가 장사를 갖다가 안 하거나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개의 점포가 문을 열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저녁 시간대에 장사를 하고 일부는 낮 시간대에 장사를 합니다. 근데 고객들의 입장에서 와보면은 낮에 와보니까 그중에 상당 정도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 장사를 안 하는구나, 장사가 안 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퍼지게 되면은 청년몰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소위 말해서 우리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점포나 시장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영업시간이 격차가 생기거나 다르거나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쉬고 싶다고, 내가 영업시간을 조금 늦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된다면 결국은 나머지 우리가 청년 상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청년몰 창업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청년몰에 전국에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한 30여 개 정도의 청년몰이 오픈을 하고 장사를 하거나 또는 일부는 이게 폐업을 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되게 지역 내에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을 개설하고 청년 상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몰 지원 사업의 신청 주체는 개별 상인들은 청년몰에 응모하지만은요, 청년몰 상인은 전통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국가의 지원 자금을 따와서 개설하는 행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그리고 청년 상인의 창업을 지원해서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과 연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상권을 활력을 이렇게 도모해보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에 청년 상인을 모집하는, 그래서 개설 프로세스로 보면은 지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청년몰 지원 사업에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은 청년몰 지원에 관련 별도의 사업단이 구성되고 이 사업단이 청년몰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청년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고 모집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년몰이나 이런 청년 상인 지원 사업에 내가 응모해서 내가 창업에 도전해 보겠다 하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지역 내에 우리가 청년몰이 개설되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서 청년 상인을 모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공고 내용을 보고 응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청년몰뿐만 아니고 기존 전통시장 내에도 전통시장 상인, 청년 상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나 또는 우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청년 상인 지원 사업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도전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청년 상인의 경우에 도전하는 부분들은 크게 이걸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정부나 또는 지자체의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창업에 도전해 보겠다. 이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상인을 한다는 것들은 초기에 투자 자금이 필요하게 되죠. 투자 자금이라 하면 점포도 얻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또 점포에 필요한 인테리어나 설비 이런 준비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무래도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이와 같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의 뜻을 두고 있다 또는 지역에 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런 창업을 해보고 싶다. 그 중에서도 장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청년 상인 지원 프로그램 또는 청년몰에서 청년 상인을 모집할 때 도전하게 되면은 점포 투자비, 인테리어비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관련되는 인프라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프라는 여기에 관련된 창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테리어라든지 시설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내가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데 창업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자문이나 교육을 통해서 상당 정도 내가 역량을 쌓고 경험을 하고 이걸 통해서 실패의 확률을 줄여보고 싶다 할 때 우리가 도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컨설팅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청년몰, 청년상인 지원 사업은 의미가 있다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점포 창업이나 이런 장사를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입지와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소위 말해서 내가 저 점포에서 장사를 살 때 정말로 이게 장사가 될 정도의 상권인가 입지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또 사실은 장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선택했다가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은 지역의 상권을 하나 형성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입지나 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데가 대개 전통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자생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자생적으로 사실은 전통시장이 생긴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나 또는 배후 상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장사가 잘 되다가 상권이 분화되고 또는 외곽으로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서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전통시장이 조금 장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 상권에 전통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협력해서 연계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그 상권의 입지에 방문하는 고객이 상당수가 존재하는 우리가 입지라는 측면에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통시장의 입지나 상권의 배후 상권을 갖고 간다 하는 장점이 우리 청년몰 지원 사업에서는 있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과 연계한다는 의미가 전통시장에는 다수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또 장사의 오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선식품이라든지 즉 야채, 정과, 정육 그리고 의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식품류와 그다음에 거기에 가는 가공식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상생활품이 되게 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같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통시장의 상품과 서로 시너지를 내는, 연계되는, 보완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해 보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력하고 함께 도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혼자 창업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몰은 우리가 청년몰이라는 공간에 20여 명의 청년 상인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도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이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전략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위한 이런 고민을 함께 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도전한다는 의미 있는 도전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청년 상인들이 청년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청년몰 창업 이것만 알고 도전하면 더 바람직하겠죠. 여러분들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나 또 수많은 청년몰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나 이런 뉴스들에서 보다시피 사실은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청년몰 창업뿐만 아니고 스타트업 벤처 창업도 쉽지 않고요. 대개 우리가 청년 창업하던 일반적으로 창업의 성공률을 얘기할 때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체적으로 3년이 지나면은 3분의 1이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몰에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모든 창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지 스타트업 창업이나 벤처 창업에 비해서 청년몰이나 청년 상인 지원 사업들이 신문에서 좀 더 이슈가 되는 이유들은 스타트업이나 벤처 창업들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거나 문을 닫는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청년몰 창업은 점포다 보니까 이 점포를 갖다가 개설한다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몰을 개설했는데 이게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 지나면서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게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몰 창업이 스타트업이나 벤처 창업에서 특별히 아주 더 어렵다, 더 실패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알고 보는 게 필요하겠다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청년몰 창업을 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들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은요. 첫 번째, 장사와 사업의 기본은 좀 알고 가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청년 창업자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요, 장사를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면 당연히 망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고객으로서 점포를 방문하고 고객으로서 내가 예를 들면 주문을 해보고 또는 청년 가게나 청년몰이나 전통시장에 가보게 되면은 사실은 장사를 잘 하시는 상인들도 많지만은 장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점포들도 꽤 많이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장사와 사업의 기본은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서 계속해서 고객들이 재방문하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사나 사업의 기본을 알고 접근하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사와 사업의 기본 중에서 특히나 장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음식 장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결과 안전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청결과 안전,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식자재 관리,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적어도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인턴이나 내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접근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년몰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청년 상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협력하고 상호 연계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몰은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고객과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야 되는 부분이죠. 또한 전통시장에 있는 장사하시는 다른 점포들과 협력하고 상호 연계되어야 된다. 즉 보안관계나 서로 간에 상호 이게 연계될 때 우리가 기본적인 고객을 확보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전통시장의 고객들은 지역 주민인데 청년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와 같은데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통시장에 왔던 고객들이 청년몰에 와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거나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전혀 다른 거라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전통시장과 협력하고 상호 연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뉴스에서 아마 이런 얘기도 조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청년몰의 상인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알력을 갖거나 서로 간에 문제가 잘 협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일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청년몰에서 창업을 한다 하면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로 간에 잘 연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우리가 도전해 하는 게 맞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상인 각자 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몰은 혼자 하는 창업이 아니고 20여 명의 상인들이 같이 몰 안에서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장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메뉴, 서비스, 그다음에 그 안에 운영 시스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청년몰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청년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청년몰이 설렘화되고 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여기 모인 청년 상인들이 서로 간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해서 우리 청년몰에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만족과 그다음에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동기 이유를 제공해야 된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다수가 같이 협력해서 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줄이고 좀 더 시너지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또한 청년몰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출발을 하는 거지만은 이 지원은 지속적인 게 아니고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벤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출발할 때 우리 청년들이 자원이나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도와줘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 계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즉 복지 후생 차원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시적인 이 지원 기간 중에 자생력을 갖고 소위 말해서 성과를 내서 자립의 과정을 가야 한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그 자립이라는 것들은 청년몰에서 장사가 잘 되어서 그 청년몰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청년몰에서 또 독립해서 별도의 개별 가게나 또는 훨씬 우리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방식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통시장의 상권과 고객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청년몰은 전통시장과 철저하게 협력하고 연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전통시장의 기존의 상권,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기존에 방문하는 고객,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공략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서 분석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의 기존의 고객을 우리 청년몰로 어떻게 유입할 건가?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신규 고객을, 우리가 청년몰의 신규 고객을 어떻게 발굴하고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기존의 상권과 고객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전통시장의 청년몰의 영업시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의 영업시간은 대체적으로 아침부터 오후, 저녁 시간 이렇게 전통시장에 따라서 예를 들면 6시가 되든 8시가 되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청년몰의 영업시간도 완벽하게 같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청년몰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소위 말해서 전통시장도 가고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청년몰도 올 수 있도록 이런 영업시간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고려가 있어야 된다 할 거고요. 또 하나가 청년몰 내부에 우리가 각 점포, 상인들 간의 영업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가급적이면은 통일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중에 보면은 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녁 장사 중심으로 될 거고요. 근데 공방이나 이렇게 되면은 주간 장사 것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일정 정도 영업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겹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년몰은 함께 새로운 창업에 도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식, 협동의 부분, 협력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개설한 제주도에 있는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이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몇 개 정도의 점포가 있고요. 그 중에 음식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서비스나 공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포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푸드코트 형태니까 중간에 고객들이 음식을 취식하는 이런 공간이 있고 주변을 뺑 둘러서 이렇게 점포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에 있는 신혼카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기에 관련되는 하나의 지하 공간에 이렇게 점포들이 개설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개별 가게가 나 혼자 장사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공동으로 장사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청년 상인들 간의 협동, 협력,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고요. 우리가 협력이나 협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협력한다 이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협력이나 협동에 대한 부분은 내 의지를 전부 관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 개인에 대한 부분들 일부를 우리가 때로는 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양보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청년몰에 창업 도전하기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프로세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과정들은 1차적으로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야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원 사업의 응모에서 선정되는 데기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선정되고 나면은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들은 다음 시간에서 좀 알아보기를 하고요. 먼저 우리가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청년몰의 청년 상인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확인하고 청년몰에서 내가 장사를 한번 도전해봐야지 한다면은 먼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청년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일반적인 창업 지원 사업하고 혼동해서 지원했다가 막상 선정되고 나서 이거 내가 생각한 거 아니네? 내가 애초에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이러면은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준비를 위한 시간, 그 다음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분이 탈락하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다음으로는
청년몰이나 청년상인의 지원에 대한 공고 내용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일정 정도의 지원의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적어도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상인이 자신이 투자해야 되는 자금,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 내가 투자해야 되는 노력, 그 외에도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내보자 했다가 그게 내가 투자해야 될 지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게 아까워서 또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또는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하지 않겠다 하면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청년몰이나 청년 상인의 지원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공고의 내용, 즉 공고의 내용은 되게 지원 대상, 지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제약 사항, 그다음에 창업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가자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창업자 자신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량이라는 게 아주 전문적으로 진단해보자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기 전에는 적어도 내가 장사에 대해서 정말로 도전할 의지가 있는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내가 투자해야 될 것들 또는 감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장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시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벤처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은 장사를 한다 하면 내가 개점 시간부터 폐점 시간까지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는 개점 시간 이전에도 내가 오늘 필요한 장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스스로 준비해야지 사실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자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걸 내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그 외에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서비스 마인드와 같은 장사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하고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나 상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지나 상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개별 창업을 한다면 입지나 상권 점포를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지역을 후보로 두고 하나하나 물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는 거지만은, 청년몰은 이미 전통시장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청년몰을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나 상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청년몰 중에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 청년몰을 선택하고 나면은 입지나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지금 있는 전통시장 내의 청년몰의 후보지가 입지 상권으로서 적합하냐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 청년몰에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입지나 상권을 분석하고 정말로 지금의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입지 상권 분석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 과정이나 또는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입지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조금 배워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입지 상권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고객과 경쟁 점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청년몰 내에도 경쟁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전통시장 내의 점포들이 경쟁인 경우나 또는 보완 관계이냐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존의 전통시장에 오는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고, 이 고객들이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나 구매하는 쇼핑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청년몰에서 연계해서 모아나가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 아이템이나 업종이나 아이템을 선정하는, 그래서 애초에 내가 후보하고 있던 몇 개가 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이템과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아무래도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들을 제출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원 사업은 개인한테 창업과 관련되는 지원, 적게는 이렇게
뭐 1,000만 원, 뭐 많게는 뭐 몇천만 원까지의 사실은 국가의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들이 함부로 사용되거나 효과가 없게 사용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창업에 잘 도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인들을 선발해야 되는 것들이 지원기관의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원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요. 이 사업계획서는 해당의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또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경력과 준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게 사업계획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창업 배운터에서 영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조금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 작성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앞에서 우리 청년몰 창업지원사업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1차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과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두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말해서 섣부른 창업, 무모한 창업, 그다음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방지해서 제대로 준비된 창업자를 지원하는. 그래서 준비된 청년 상인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성과, 성공을 일정 정도 거두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몰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고 또 어떤 창업이든 간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중에 청년몰 창업이라는 건 또 다른 형태가 개별 점포나 개인에 대한 창업이 아니고 일정 정도 공간에 소위 말해서 일정 정도의 숫자가 확보된 청년들이 모아서 창업을 한다 하는 부분들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창업에 실행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실행과 성공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몰 창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창업이고 또 청년몰 창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청년몰 창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창업에 도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